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손봉선입니다. 오늘은 임종석이 운영하는 대북 지원 경문협의 정체를 밝혀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남부 경제문화협력재단, 이걸 줄여서 경문협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경문협은 국내 방송사 등에서 북한 조선 중앙TV 영상 등의 저작권료를 걷어서 북한에 송금하는 기관인데 2021년 8월 3일 법원이 통일부의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일을 밝히라고 하자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주도로 설립한 이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계약을 맺고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 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 작가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서 걷어서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박왕작 씨 금강산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송금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저작권료가 23억 원까지 쌓였는데 경문협은 이를 매년 법원에 공탁해 왔습니다. 경문협 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일부가 경문협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경문협은 지난 2005년서부터 2008년까지 북한 측에 저작권료 7억 9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억 9천만 원이 어떤 송금 경로를 통해 북측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대해서 사실 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저작권료 지원을 빙자해서 이면에 말 못한 거금이 혹시나 북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대북 제재로 송금이 막힌 상태에서 경문협은 매년 쌓인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통일부의 경문협의 대북 경로를 물었던 이유는 6.25 국군 포로가 제기한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가 되어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 포로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은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국군 포로 측은 경문협이 현재 보관 중인 북한 저작료 23억 원에서 4,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소송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낸 바 있습니다. 이후 국군 포로 측은 그 돈을 경문협이 북한에 공탁한 저작권료로 대신 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문협 측은 공탁금은 저작권자인 북한 방송사 등이 가져갈 돈으로 북한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국군 포로들을 욱박질렀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재판의 쟁점은 북한 저작권료의 소유권이 누구냐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문협 측이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 소설작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시위를 가리기 위해 국군 포로 측은 지난 4월 통일부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통일부는 국익을 들어 거절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또 다른 비공개 사유로 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도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적의 집단인 북한의 저작권을 걷어서 제공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은 1989년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으며 한양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전대협 의장 자격으로 한국외국어대학 4학년 학생이었던 임수경은 그해 7월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정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참석시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북한은 평양 경기장에 지금 전대협 임수경 대표가 나왔습니다라는 장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15만 군중의 함성 소리와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이 일어나 박수치는 장면이 북한 TV에 나왔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임수경이 전대협 길을 앞세우고 붉은 꽃을 흔들며 입장했었습니다. 사선을 헤치고 왔다는 주최 측에서 소개도 이어졌었습니다. 임수경은 서울, 베이징, 평양 경로가 아니고 서울, 도쿄, 서베르린, 동베르린, 모스크바, 평양의 우회 루트를 이용해서 몰래 입국하였습니다. 북한 선전기관이 임종석을 분장술에 능한 홍길동 같은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이 여자 옷을 입고 경찰 포위를 피했다는 걸 북한에서 들은 탈북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2000년 총선에서 의원으로 당선된 임종석은 그해 정상회담 뒷돈으로 넘어간 5억 달러 대북 송금 특검 수사도 반대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도 북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다고 역시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후 2004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만들어 국내 언론사가 사용하는 북한 TV 사진 등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북한에 송금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2008년 대통령 비서실장 때는 판문점 정상회담 등에서 김여정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전대협은 이인영이가 첫 번째 의장이고 임종석은 3기 의장입니다. 북의 우호적인 한국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문재인을 향해 온갖 역설도 퍼붓는 북이 임종석에 대해서는 기대 인물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우호적인 친구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종석의 경문형은 국내에서 거둔 북한의 저작권료 23억을 공탁 중인 그중 5억 원이 북한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공탁금을 찾은 뒤 재공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겨놓고 소유권자가 절차를 거쳐 찾아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그 돈은 자동으로 국가에 기속됩니다. 정부 재산이 됩니다. 경문형은 이를 막으려 이 돈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공탁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법원의 압류를 피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은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프레드 윈비어를 2017년 6월 북한에서 억류해서 사망케 한 범죄가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 오토 엄비어의 유가족이 그 재판을 걸어서 승소 대가로 인도네시아 억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토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유가족은 북한이 엄비어를 고문하고 사망케 한 범죄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북한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해외 억류된 북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부부는 3년 전 뉴욕 남부 연방지법원의 와이즈 어니스토호 몰수 소송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당시 위자료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에 미국 법원은 5억 113만 달러 약 한화 5,864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유가족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외무성에 이 판결문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지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원부의 부모는 청구서에서 민사소송 관련 모든 송달을 받았음에도 법원 출두라 방어, 합의 시도 등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북한 독재자에 의한 아들의 고문과 죽음을 보상받기 위해 북한의 자산을 추적,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와이즈 어네스턴 호는 대형 화물선이고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 큰 선박입니다. 노후 선박이지만 크기가 커서 처분할 경우 고철값으로 미화 300만 달러 약 35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무령은 지난 3월 공탁기간 10년 만기에 돌아온 북한 저작권의 2억 7천만 원을 회수 후 재공탁했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포함한 약 5억 원의 이런 공탁금이 된다고 합니다. 경무령은 임종석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이 현재 대표로 있으면서 약 7억 9천만 원을 저작권으로 북한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재공탁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북한을 의식한 일종의 꼼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무령은 북한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 포로들이 공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확보하려는 것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참 의문스러운 일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김일성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 전 8권이 최근 국내에서 출판된 바 있습니다. 김일성이 80세 생일을 맞아서 1992년부터 97년까지 북한이 발간한 것을 도서출판사 민족사랑방이 그대로 펴낸 것입니다. 북한 회고록은 국내 출판사가 리프린트한 것이죠. 세계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출생부터 1945년까지 활동을 담은 것으로 이것은 북한이 대선전용으로 발간한 책인데 만주 항일투쟁도 김일성 중심으로 미화했다는 비판이 많은 책입니다.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뻥튀기한 것입니다. 이런 선전물을 팔아 저작권이랍시고 받아서 그 무력이 북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6.25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국군 포로들은 별 볼 일 없고 북한 독재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필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 정부나 친북 세력이 외면하고 김정은의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하나마나한 판결 같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북한 재산이 이렇게 남아있어 친북 세력은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은 6.25 당시 북으로 끌려갔다 탈출한 국군 포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북한 독재자에게 어떻게 하면 시혜를 베풀어 환심을 사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임종석 그의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임종석은 이 돈이 실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북한의 김씨들이 존재하는 평화로 오지 않습니다. 무지막지한 북한 주민 탄압과 체제 유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